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방광염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아주 찌릿하고 찢어질 듯하게 배뇨통이 나타나요. 소변 볼 때. 네. 아주 막 몸서리 쳐질 정도로. 그리고 심한 분들은 소변에서 막 찌릿하면서 피가 나죠. 그리고 소변도 막 자주 보게 되고 봐도 시원치 않고. 여러분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으로 오세요. 사실 방광염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병원에 안 올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주로 어떤 분들이 방광염에 걸리셔요? 방광염은 여성이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더 방광염이 많이 생기죠. 제가 짧게 해부학적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제 외부에서 균이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남자는 요도가 한 15cm에서 20cm 정도 길어요. 근데 여자들 요도는 남자보다 아주 짧아요. 한 3에서 한 7cm. 짧고 고다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균이 방광으로 들어오기가 더 수월하고요. 남자는 항문, 과폐, 고환 이렇게 있어서 그쪽에 있는 균들이 요도에 이렇게 접촉할 가능성, 그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여자는 보시면 질, 항문, 그 바로 위에 요도가 있어서 그쪽에 파생하는 균들이 쉽게 요도에 접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데 평상시에는 그걸 우리가 방어 기제로 다 막아내는데 네.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방광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광염 특히 자주 걸리시는 분들 오면 이건 그냥 방광에 생기는 감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인균도 다양하다고 봐야 돼요? 원인균은 다양하지만 가장 많은 원인균은 대장균입니다. 아, 그래요? 네. 대장균이 그렇게 쉽게 침투할 수 있나요? 그쪽 항문하고 이쪽에 주로 그 대장균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요도를 통해서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면 습관에서 오는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소변을 오래 참는다든가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혹은 물을 너무 조금 먹는다든가 뭐 이런 습관적인 문제로도 병이 생길까요? 방광염의 가장 큰 소인은 내 몸이 갖고 있는 면역성, 타고난 거죠. 방광염 잘 안 걸리는 여자분들도 있고 잘 걸리는 여자. 그거는 그런 우리 몸에 있는 방어 기제의 문제. 네. 두 번째는 해부학적으로 요도의 위치. 그러니까 여자분들 생식기에서 요도가 조금 아래쪽, 질 쪽으로 더 붙어 있는 분들이 더 쉽게 균이 거기 그 접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주기적인 씻김 현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박테리아가 요도를 타고 방광 안에 이제 들어오는데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등산하는 것처럼 탁 타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쭉 타고 올라오다가 위에서 폭포가 확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소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씻어내고 하는데 물을 너무 적게 먹게 되면 이런 씻김 현상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물을 아주 적게 먹는 분들이 또 그런 면에서는 방광염을 생길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소변을 시원하게 못 봐서 자꾸 잔뇨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잔뇨가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배지로 작용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방광염 잘 생길 수 있고 또 생활 습관에서 보면 특히 여성분들 방광염 잘 생기시면 제가 가급적인 비데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소변 보고 나서 휴지로 닦잖아요. 닦을 때 꼭 앞에서 뒤로 닦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휴지가 요도에 먼저 닿다가 뒤에 질 쪽으로 가는데 뒤에서 앞으로 닿으면 질이나 항문 쪽에 있던 균이 닦이면서 앞으로 요도를 묻히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방광염을 더 자주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면역력 저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일상에서 무리하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방광이 취약할 때 방광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성 방광염과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이제 만성 방광염은 같은 균종에 의해서 방광염이 났다가 또 금방 재발하고 하는 경우인데요. 흔하지는 않지만 방광 점막에 그 균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기생하는 경우. 그게 만성 방광염. 또 하나는 우리가 방광염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않고 균을 완전히 사멸시키지 못하고 균을 약화만 시켰다가 좀 지나서 다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가 그럴 수 있죠. 균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증상만 사라지면 네. 약 끊고 하다 보면 맞습니다. 뭔가 잔균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균들이 자꾸 항생제에 대한 면역성이 생길 수 있고 항생제에 대해서 변종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흔히 또 과민성 방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화장실을 아무래도 자주 가게 네. 되겠죠. 쉽게 말해서 방광에 소변이 가득 안 찼는데 네. 요의를 느낀다 이렇게 네.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과민성 방광은요, 의학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소변이 자기의 의지와 뭐냐 갑자기 마렵고 그 마려워서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되고 이런 하부요로 증상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네. 전제는 다른 특별한 염증이나 다른 이상 반응이 없는 경우에 그런 소변이 급한 요급이나 빈뇨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과민성 방광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고속버스 타기가 겁난다.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작용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방광에 소변이 많이 안 차서 참을 수 있는데 나 마려우면 어떡하지 하다 보면 진짜 마렵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네. 실제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방광의 민감도가 증가돼서 본인 의사무지하게 관광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럼 화장실 가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 지리게 하죠. 네. 이게 이제 요실금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뭐 요실금의 종류 중에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는 순간 급하게 화장실 가다가 지리는 거를 급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물론 복압성 요실금 뭐 이런 것들랑은 좀 다른 저거지만 그게 과민성 방광 때문에 오는 증상일 수 있죠. 그러면 방광염, 앞서 말하신 방광염과 과민성 방광을 구분할 수 있나요? 뭐 금방 구분됩니다. 방광염은 아주 찢어질 듯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요. 네. 소변에서 염증이 있고 소변에서 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은 그런 이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구별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성 방광염이었을 때 소변은 자주 보는 빈뇨 증상도 있고 소변 봐서 시원치 않은 증상 그런 몇 가지 증상이 공유되는 거는 있지만 뭐 완전히 그 증상에서도 금방 우리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방광염은 소변 볼 때 아프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포인트겠네요. 그러면 남성의 경우 과민성 방광과 전립선 비대증을 구분할 수도 있나요? 증상 면에서? 사실은 증상이 상당히 유사하고요. 네. 과민성 방광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많이 오고 또 전립선 비대증의 2차 증상으로 과민성 방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질환이고 물론 전립선은 크지 않고 초음파에서 크지 않고 그런 증상이 있다면 우리가 과민성 방광 또 젊은 사람들한테 온다 그러면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을 합니다. 혹시 과민성 방광이 발전해서 2차 질환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나요? 이런 증상이 다른 원인,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오는 거라면 이걸 방치하면 이 질환이 점점 발전을 할 텐데 네. 순수하게 과민성 방광이라면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거 외에 이것 때문에 뭐 다른 질환이 이연되거나 하지는 않죠. 뭐 생명의 위협 하는 것도 네,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네. 약물 치료로. 이제 과민성 방광은요 크게 행동 치료, 약물 치료 이렇게 나눠요. 행동 치료가 네.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행동 치료부터 하는데요. 첫 번째 물 먹는 걸 우선 좀 조절합니다. 과민성 방광에 특히 세 가지가 있죠. 급박뇨, 빈뇨, 야간뇨입니다. 네. 3대 증상이. 그래서 적정한 양의 물을 먹어서 소변량을 하루에 한 1500cc 내외 정도로 조절하고 자기 한 서너 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리고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알코올, 카페인, 너무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조금 조절을 하고 그다음 방광 트레이닝이라고요. 처음 소변이 마려웠을 때 한 번 참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요? 예, 소변 보는 간격을 자꾸 인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한 3시간 정도로 늘리거나 아니면 소변 보는 양을 한 200 내지 250 정도로 늘릴 때까지 그렇게 방광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제 그런 행동요법. 행동요법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해요.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행동요법의 가장 베이스가 배뇨일지를 적는 겁니다. 네. 배뇨일지를 적으면 과민성 방광으로 빈뇨가 있는 분들은
소변 보는 횟수를 하루에 한 2-3번 더 줄일 수 있거든요. 심지어 소변 참는 훈련을 할 때는 배뇨일지가 필수적이겠네요. 그런 사실 행동요법으로 많이 조절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약물 치료인데 약물 치료는 방광의 민감도를 떨어뜨려주는 약제들. 두 번째는 이 과민성 방광은 폐경기 여성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소 에스트로겐 같은 것도 해서 이제 폐경이 오면 그쪽에 있는 질이나 요도 점막이 얇아지고 조절이나 감각에 되게 민감해지고 관략근도 좀 느슨해져서 그런 과민성 방광 또 급박성 요실금 같은 게 올 수 있어서 그런 약물 치료.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심하다 그러면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 내시경을 보고요. 그 방광경을 보고 보톡스를 방광에 주사합니다. 그래서 방광 근육을 한 6개월씩 조금 이렇게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겠네요. 물론 이제 반응에 따라서 다르죠. 뭐 사람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요 간격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른바 속설이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소변 참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소변은 남성보단 여성이 잘 참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일까요?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민성 방광이 있어서 적은 양의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은 자꾸 한 번씩 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훈련 차원에서 반대로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소변 잘 못 보고 이런 분들은 우리 방광은 이게 탄성 조직이어서 고무풍선하고 똑같아서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제자리로 안 돌아오거든요. 평상시에 소변 잘 보던 분도 소변이 갑자기 증가되는 사람, 뭐 맥주를 많이 마셨더니 이러다가 화장실을 못 가서 이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소변을 못 봐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있어서 소변은 보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짜는 힘이. 그래서 뭐 소변을 참아라 아니면 뭐 참았다 봐라 아니면 바로 봐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변은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참는다는 속설은 그건 속설입니다. 속설이네요. 그리고 어쨌든 개인이 갖고 있는 질환이나 그 질환에 따른 증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고 가끔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어르신 가운데 유독 소변기 앞에 오래 서 있는 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분들이라는 말씀이네요.